중국 시댁에 갔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손님이니까 앉아있으라고 하고 시부모님이 다 차려주시는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다음날이 되어도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요리를 다 사주시고 차려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거 밥하고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중국 남편과 일본에서 딸 둘을 키우고 있는 한중일 라이프 나나입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이 이렇다 보니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는데요. 이 채널에서 국제결혼, 해외 거주, 해외 육아 등 3개국을 오가며 생긴 여러 에피소드와 제가 보는 3개국의 특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국제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중국에서는 오래 산 것도 아니어서 얕은 지식으로 제 경험으로 풀어보는 거니까 적당히 걸러가며 들어주세요. 중국 시댁 어떨까요? 제가 처음 남편 따라서 중국에 갔던 게 10수년 전쯤인데요. 중국 샹하이였어요. 중국 시댁에 갔더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중국 스타일 아시나요? 중국에서는요,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재료를 먹고 싶은지 물어봐요. 특히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재료일수록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에게 손님 대접한다고 세아가 자라 먹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빵 터졌다니까요. 중국 큰 규모 식당 가서도 보면 입구에 마치 시장처럼 물고기나 새우나 전복이나 뭐 여러 가지 수조가 있고 거기에 막 개구리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직접 선택을 해서 재료를 건져서 요리를 직접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시댁 방문 첫날에 저는 손님이니까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이 차리시는데요. 상을 다 차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 며느리니까 제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그냥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세아가 시장 가서 아침 사올 건데 뭐 먹고 싶니? 해서 만두 종류 같은 거 여러 가지 음식을 사오셔서 먹고요. 점심에는 외식하고 저녁에는 또 요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도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이제 이거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계속 저는 요리만 먹으니까 너무 물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사내 진미가 진짜 입으로 안 넘어가서 나흘 때가 되던 날 용기를 내서 저기 저 밥 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너무 의외라면서 이런 비싼 음식을 다 있는데 너는 왜 밥을 먹으려고 그러냐 신기하게 물어보시고 네가 밥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진작 말하지 그랬니 라면서 따뜻한 밥을 해주셨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중국 상하이를 포함한 장수, 저장 지방의 화동 지역에서는 밥이 식사의 중심이 아니고 거의 부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반찬이나 요리가 중심이고 밥은 선택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채소나 고기나 해산물 이런 걸 먹었으면 밥은 배가 고플 때 곁들여 먹는 거라는 인식인 거죠.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요리를 나눠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밥 없이도 식사 자체는 괜찮은 거였어요. 그리고 뭐 만두나 면이나 떡이나 다양한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밥을 먹어야 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샹하이에는 뭐 샤오롱바오 같은 유명한 육즙 나오는 유명한 것도 있고 찐빵도 있고 면 요리도 많이 있고 쌀면 요리도 유명해요. 그래서 요리 자체에 굉장히 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배가 부를 만큼 요리가 많으면 밥은 안 먹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맛있는 게 있으면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더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밥과 국을 동시에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하이 지역에서는 요리를 다 같이 나눠 먹고 우리가 중화요리점 가가지고 코스 요리 같은 거 먹으면 마지막에 짜장면으로 먹을 건지 아니면 볶음밥으로 먹을 건지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댁에서 저를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손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 요리를 많이 준비했어.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한 거고 정성껏 대접을 해주신 거고 밥을 안 주신 거는 그냥 정말 문화 차이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역사 수업을 들었는데 청나라 때 조선에 사신이 청나라에 갔는데 비 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인이 사신을 대접을 해준다고 그 여러 가지 음식을 내왔대요. 그래서 그 음식을 사신이 다 먹고 조금 있다가 그런데 저는 아직 점심을 먹기 전이라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드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서 다시 또 상을 차려가지고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또 다 맛있게 먹고 또 제가 아직 식사를 다 못해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청나라 사신이 내가 아직 그 당신에게 얘기를 못했는데 그 조선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지 식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밥을 줘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제가 조선 사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제 큰딸이 중학생인데요. 큰딸은 밥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계속 일본에서 자란 아이거든요. 그런데 큰딸도 역시 중국에 가서 엄마 맛있는데 밥이 없어.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자랐지만 역시 내 딸이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남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일본에서 살 때는 하루에 한 끼 이상은 꼭 밥을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 그게 싹 변해요. 그냥 요리만 먹으면 된다고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문화 차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 중국, 일본을 오가며 살면서 여러 가지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다. 근데 좀 이상하다. 이건 어디가 낫다. 이런 비교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십수년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기후와 토양과 그리고 환경에 맞게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뭐가 더 좋고 뭔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화에는 너그러운 눈으로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고 오겠습니다. 한중일 라이프 나나였습니다.